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투자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워낙 전폭적인 기부 활동까지 벌여오면서 오마의 현인으로도 불리는 인물,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라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투자의 이유가 최근 가격이 상승해서여서는 안 된다. 10년 이상 볼 게 아니라면 10분도 그 주식을 소유하지 말라. 워낙 많은 명언들이 있어서 투자의 귀재, 현인, 투자의 전설, 수식어도 참 많은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비판을 하면서 암호화폐 진영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이 바로 워렌 버핏이기도 합니다. 버핏의 절친이자 버크셔의 부회장인 찰리 먼거 역시 비트코인을 향해 날선 비판을 넘어서 거의 비난 수준으로 나를 세우면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슈로 떠오르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버크셔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산업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비난했습니다. 버핏의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비트코인을 25달러에도 안 산다, 이렇게까지 비판의 수위를 높이면서 사실상 조롱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참 재미있는 것은 지난달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이 워렌 버핏을 향해서 그는 오마의 현인이 아니라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비판한 것의 연장선에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피터 틸은 워렌 버핏의 영향력을 두고 노년층이 정치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체제인 제론토크라시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올해 91세인 버핏을 향해서 조롱 성격의 멘트를 아주 강력하게, 그것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날린 겁니다. 그런데 피터 틸의 멘트가 또 그럴 법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워렌 버핏은 앞에서는 저렇게 거세게 비트코인을 비난하면서도 뒤에서는 비트코인 ETF 상품을 출시하는 암호화폐 디지털 뱅크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도 많이 얻었습니다. 이거 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고, 이렇다 보니까 소시오패스, 이런 소리까지 듣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시장 상황은 여전히 어수선하고 임팩트 있는 이슈도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습이어서 뭘 다뤄야 할지 좀 고민스러웠었는데, 워렌 버핏의 비트코인 비판이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버핏이 앞에서의 멘트와 뒤에서의 행동이 다른 건지 그 앞뒤 상황을 짚어보면서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또 어디까지가 쇼인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는 버크셔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식 투자자라면 대부분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연례 행사로 꼽혀왔습니다. 버크셔의 실적 발표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워렌 버핏이 어떤 멘트를 내놓을지 언제나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됐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으로 진행됐다가 올해 3년 만에 대면 주총으로 열리면서 더 큰 주목을 받았고, 올해 대면 주총장에는 팀 쿡 애플 CEO와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등 무려 4만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역시 버크셔 주총답다, 이런 말을 듣기에 충분했습니다. 버크셔의 1분기 실적은 주식에서만 16억 달러 손실을 보면서 총 수익이 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8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5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실이 꽤 커 보이긴 하지만 S&P 500 수익률보다 훨씬 성적이 좋다라는 점에서 역시 버크셔,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부 주주들은 버핏의 퇴장을 원하지만 버핏의 스타 파워는 여전히 건재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91세 스타 파워, 참 부럽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이번 버크셔 주총에서 워렌 버핏의 여러 멘트들 가운데 특히나 눈에 띄었던 것은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을 싸잡아서 비판을 한 부분입니다. 워렌 버핏은 월스트리트 금융사들이 주식시장의 투기적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 월스트리트 금융사들은 자본주의라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챙겨서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번다, 이렇게 한 방 날렸습니다. 주총장에 있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좀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월가는 사람들이 투자보다 도박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돈을 챙긴다.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투기성이 강한 콜옵션을 부추긴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증시 포커판의 칩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여전한 비판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만약 당신이 세상의 모든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25달러에 나에게 제안했다라면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걸로 뭘 할 수 있겠는가? 비트코인은 생산적인 자산이 아니고 그 어떤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저 속임수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마술에 불과하다. 농지는 음식을 생산하고 아파트는 임대료를 벌게 해주지만 비트코인은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날렸습니다. 사실상 혼지 사기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버핏의 절친이자 버크셔의 부회장 찰리 먼거 역시 나는 어리석은 것과 악한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나쁘게 보이게 하는 것을 피한다. 비트코인은 그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금지한 중국 지도부는 매우 영리하다. 이렇게 거들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여전히 한결같이 비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제시한 것은 지난달 페이팔 창업주 피터 틸이 버핏에 대해 고강도 비난을 한 것에 대한 연장선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피터 틸은 지난달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버핏을 암호화폐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그는 오마의 현인이 아니라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피터 틸은 버핏은 소시오패스 할아버지다. 비트코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그래야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배, 100배까지 뛸 수 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달성이 실패한 것은 바로 이들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버핏 등의 이 노년층의 영향력을 놓고 노년층이 정치, 사회 전반을 장악하는 사회체제를 의미하는 제론토크라시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피터 틸이 이 정도로 워렌 버핏을 거의 미친 노인네 수준으로 폄하한 것은 사실 그 배경을 놓고 바라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워렌 버핏이 앞에서는 비트코인을 엄청 비난하면서 뒤에서는 비트코인 기업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브라질 최대 규모의 디지털 뱅크로 평가받는 누뱅크입니다. 버핏은 이 회사에 지난해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천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해서 사실상 간접적으로 비트코인 투자에 나선 것이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평에 더 힘이 실렸던 것은 버핏의 투자 사실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회사는 QR 캐피탈과 함께 브라질 최초의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이 거액의 돈을 투자한 암호화폐 디지털 뱅크가 비트코인 ETF를 브라질 최초로 출시했다. 이건 사실 버핏이 이미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미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 시장을 우선 선점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버핏이 뒤에서는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기회만 되면 비트코인을 비난을 하다 보니까 피터 틸은 소시오패스 노인네 이런 식으로 버핏을 비난하며 조롱했던 겁니다. 과연 이들은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술수인 걸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 충분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같은 일개 개미 투자자가 버핏의 속마음이 어떤지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들을 종합해서 바라보면 다시 말해서 버크셔가 버핏의 의사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받으며 투자를 단행하고 그런 버크셔가 남미 최초 비트코인 ETF 출시 회사에 거액을 투자한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적어도 버핏과 먼거의 비트코인 비난은 100% 순수하게 비난만을 하고 있다고 바라보기 어렵다라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라는 추론은 그래서 꽤 합리적인 논리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버핏의 말처럼 진짜 비트코인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까? 버핏의 이런 발언도 미국 이외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고 있고 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해외 송금이 저렴하게 가능해졌고 어떤 나라에서는 달러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이게 진짜 비트코인이 가치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걸까?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는 점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는 오마의 현인 이 워렌 버핏은 굉장히 똑똑한 인물입니다. 지구상에서 버핏만큼 이 가치 투자의 원칙과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도 드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인물이 지금 전 세계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퇴직연금 투자 대상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진짜 확신에 차서 저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걸까? 판단과 수용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적어도 비트코인 ETF 출시 기업에 투자한 사람이라는 점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진짜 의도는 따로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점에 조금 더 무게를 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시간이 지날수록 유틸리티적인 성격과 가치를 키워가고 있는데 아직도 비트코인을 놓고 폰지 사기 이런 걸로 폄하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길이 닦여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버핏의 비트코인 비난 멘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현재와 암호화폐 산업의 비전에 대해 나름의 고민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요동치고 있는 시장 상황보다는 조금 더 비전적인 이 시장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